비해서 그래도 점수가 올해 작년이죠. 34일 시험에서 난이도가 좀 높아져 가지고 작년에 공부 처음 하신 분은 좀 운이 없는 편입니다. 33회 때 공부를 시작하신 분은 운이 좀 괜찮은 편이고 34회 때 작년에 공부 시작하신 분은 난이도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추가 정답을 붙여줘 가지고 겨우 합격자 수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이 2차 과목 중에서 그래도 효자 과목이에요. 공법의 점수를 풀어주고 공시제법 점수를 풀어주는 과목인데 작년 시험이 올해처럼 올해 또 다시 나오면 그렇게 효자 과목은 아니에요. 33회까지는 80점 정도 목표해가지고 10점 퍼주고 해가지고 효자 과목이었는데 작년 시험에 34회 시험은 공부를 좀 하신 분도 70점, 75점, 80점 넘으신 분들은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에서 90점 넘으신 분들은 80 나왔는데 어쨌든 점수가 만만치 않다. 자, 그래도 2차 과목 중에서는 70점까지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이 과목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공부하실 때 어디 중점을 두어서 공부하실 것인가 대충 설명을 좀 드리고 진도 진행하겠습니다. 제 2차 과목에서 문제가 40문제이고 전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하게 되면 법이 2개입니다. 법이 2개, 요걸 합쳐서 법령이라, 공인중개사 법령이라 부릅니다. 자,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오늘부터 해서 6조까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25개에서 26개 정도. 34회 시험으로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25문제 나왔습니다. 25문제란 말은 점수로 하게 되면 62.5, 최대 65점까지 나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조금 출제 경향이 바뀐 것이 33회 시험까지는 순수하게 암기상이 출제가 제법 되었어요. 나중에 6주째, 5주 후반이나 6주째가 있으면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를 다 공부하시면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쭉 나오는데 그걸 단순하게 절대 등록 취소 암기하시면 맞추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34회 시험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출제 경향이 바뀌었단 말은 순수하게 암기해서 그 문제가 나오면 시간도 절약하고 점수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상대 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 평가 유지하는데 대신에 문제 유형을 변형시켜서 난이도를 높여서 상대 평가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 공식 발표예요. 그래서 어쨌든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출제가 34회 작년 시험에 하면 그렇게 암기사항이 출제가 안 되었더라 해서 늘 출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사항 포함해서 25개, 26개인데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 주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중개사무소, 부동산에서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시는 게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 명칭도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에서 일을 하려면 소장이 되거나 실장이 되어서 일하려면 기본적으로 누구는 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되어야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25개, 6개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인데 이건 파트가 크게 나누면 4파트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하게 되면 매매 계약한 실계약 내용 그대로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고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했다면 법에 정한 요건에 적합한 주택 임대차이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매매 계약인 때는 30일 신고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되지만 매매가 아닌 방법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속을 받아서 경매 낙찰 받아서 매매가 아닌 정액 계약처럼 매매가 아닌 방법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 특례정을 두어서 별도로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출제 비율이 높은 것이 토지거래 허가지도.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툭 치면 신고 절차하고 허가를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돼. 신고 절차하고 허가 절차 배우시는 것이고 출제 비중은 7문제, 8문제인데 작년 시험은 8문제 나왔어요. 20점 정도. 그럼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법령까지 2개 법을 배우시면 대충 시간이 7주 정도 지날 거예요. 7주. 그럼 출제 비중이 40문제 중에서 32개에서 33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33개까지 나오는 것이 여기까지이면 점수를 치면
2.5에서 85, 최대 85점까지. 그래서 공부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셔가지고 6월까지는 여기에 치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80이 32개, 3개 나오면 여기에서 28개가 70점이니까 70점 정도는 여기서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개 정도가 실무 쪽인데, 실무 쪽은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민법에서 배우시는 그대로 4문제 이상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매년, 그 다음에 실명법, 그 다음에 작년시험에 나왔듯이 분묘기지권 또는 법정지상권, 최근에 3년 연속 나온 것이 집합건물법이 있습니다. 좀 다시 배워주겠습니다. 그래서 7문제가 출제되는데 7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은 민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하시는 분은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수업 시간에 배우시는 여기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 기억을, 그러니까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민법 기억이 좀 남았을 때 뒷부분 실무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까먹기 전에요. 그 다음에 경매 파트가 2파트인데 시험 끝나고 지금 이제 올해 작년에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이 경매 쪽. 지금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매매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결들 해가지고 대출 받은 게 안 되니까 경매 시장이 너무 많이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도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려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거래가 잘 되니까 중개업을 하시다가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물건이 경매에 많이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자본을 조금 확보하셔가지고 소액 투자라도 토지 한 평이라도 낙찰받고 그저 입지 좋은데 저기 구석에 있는 1000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가에 있는 한 평, 2평 그렇게 매입하는 게 경매입니다. 어쨌든 경매 2파트이고 여기서 한 문제. 그래서 민법에서 4문제 이상. 그 다음에 경매 2파트하고 의외 문제가 뜨면 민법 문제가 뜹니다. 이중매매가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공동소유재산. 어쨌든 민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초반기 6월까지는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민법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민법이 기초가 되시면 민법이 한 6월 말 정도에서 70점 정도 나오면 이 과목은 80점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33개 정도 나오는데 28개가 5개 중 4개, 5개 틀려도 여기 민법에서 4문제 확보하시면 되니까 용이하게 80점까지. 그리고 작년 시험이 어려워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80 나온다는 겁니다. 87.5, 90점까지 뭐 찍어서 맞춘 문제도 있겠지만 비중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전체가 8주 과정인데 지금 1월달 저번 주가 1월 1일이어서 까먹었다 그죠? 2월달에 또 설날이 또 월요일이에요. 끼어가지고 주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최대 한도로 해서 1시 반에서 2시까지 해요. 공법을 몇 시까지 합니까? 2시 가까이 하시죠? 중개사법을 뭐 1시에서 1시 반 사이 마치면 좋은데 주가 2주가 빠지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ADL 같은 강의할 때는 커리큘럼이 10주 과정이 한 번 있습니다. 10주 이론을 충분히 한번 설명해줘라 해가지고 10주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학원마다 커리큘럼이 좀 다르니까 최대한 1시 반에서 2시까지 하면 수업을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정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부 실무에서 중요한 것이 임대차 보호법이 중요하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시면 전체 민법이나 등기법 공부할 좀 도움 되니까 임대차 보호법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PPT가 글씨를 좀 굵게 하고 해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앞에 당겨서 보기는 그 앉아도 잘 보이나? 아닐 건데 집중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건데 아마. 자. 알아서 하시고. 자, 그래서 중개 실무 쪽에 7문제가 나오는 파트는 관련되는 과목이 민법이 가장 관련이 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4회 종전에 계속 나왔던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민법 나중에 지상권이라고 민법에서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 할 때 지상권 비우시면 지상권의 유산 관습법상 인정되는 판리 이론인 것이 타인 토지 위에 조상묘를 설치해서 조상묘를 모실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에서 작년에는 이게 관련해서 2문제까지 나왔다. 우리 시험에. 그 다음에 여기에 민사특별법이라고 민법 뒤편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유형이 잡혀 있고
최근에 3년 이상 3년 계속 나왔던 것이 민사특별법 문제가 4문제이고 우리 시험에 그대로 4문제. 그제? 그 띄엄띄엄 나오는 것이 법정지상권까지. 어쨌든 민법하고 관련되는 파트가 많다는 것 이해하시고 민사특별법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그죠? 민사특별법까지 열심히 하시다 보면 4문제는 그냥 확보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오해 문제가 튀면 민법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관련되는 과목이 공법입니다. 자, 공법은 우리 시험 40문제 중에 크게 비중은 없는데 어쨌든 공법을 알게 되실 이유가 일단 출제가 되는 것이 농지법입니다. 부동산에서 소장님이 농지 매매 계약을 중개할 수도 있고 농지법에 정하고 있는 경우이면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 공법 문제에서 농지법이 2문제 나온다면 어려운 내용은 공법 시험에서 물어요. 농지법 내용은. 우리는 간단하게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농지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농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대상 인간인가 절차 같은 게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농사 짓지 못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자기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파트가 농지법 내용인데 한 문제 정도. 매년 반드시는 아니고 띄엄띄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라고 들어보셨다?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투기 과열 지구라고 나중에 농지법이 아니고 이건 주택법. 주택법에서 투기 과열 지구라고 지정이 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팔던가요? 못 팔던가요? 일반 분양권은 팔아보신 적이 없다. 동호수 추첨하는 날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동호수가 마음에 들면 회사하고 분양 계약을 해요. 분양이란 말은 나한테 팔아라 그 말입니다. 강아지 분양합니다. 강아지 분양한단 말은 강아지 팝니다 그 말 아니에요. 분양이란 말이 매매 계약인데 일반 분양권은 동호수 특정되어 있고 계약금 넣고 분양 계약하게 되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권이 주택법에서 나중에 배우시면 투기 과열 지구라는 지구안에서 아파트 분양받으면 아파트가 공사가 끝나 준공이 되고 등기할 때까지 잔금 치고 등기할 때까지 팔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 예외사항이니까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때 33조에서 금지행위라고 있습니다. 금지행위 할 때 투기 과열 지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중개 부동산에 나온 물건이 토지가 있다.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이런 건물도 밑에 대지가 있죠. 토지 위에 있는 게 건축물이잖아요. 그지? 그 다음 맨 땅을 중개할 수도 있다. 토지가 중개 대상물이면 그 토지가 현재 부동산 개별 공법상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되고 어떤 제한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이름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실장님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토지 중개할 때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출제는 한 문제 나오면 농지법이 출제가 됩니다. 매년 반드시는 아니다. 공법은 관련이 되는 과목인데 출제 비중은 우리 40문제 중에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두 번째가 공시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를 중개하려면 토지 대장을 볼 줄 아셔야 되겠죠. 무슨 동 몇 번지, 지목이 뭐이고 면적이 얼마인지. 그걸 배우시는 과목이 공시법 중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옛날에 지적법이라 했어요. 대장을 배우시는 과목.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이 부동산 나오면 누구 소유 부동산인지, 담보가 얼마나 잡혔는지, 압류가 잡혔는지 그걸 보시는 게 등기부겠죠. 요게 등기법, 요게 공간정보, 요게 공시법이잖아요. 근데 시험에 담동 문제가 이전에 18회 때가 15년, 6년 전에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 계약이나 증여 계약했다면 계약서 가지고 도장을 받은 시군구청장이 도장을 받은 검인 계약서를 가져가야만 등기가 됩니다 할 때 이게 등기법 내용이 있는데 시험에 출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검인 제도가 이전에 18회 때까지는 단독 문제 나오게 됐었는데 띄엄띄엄 최근에 출제가 안 되고 흩어져 가지고 많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주정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시법과 관계되는 것은 이 세 파트인데 출제 비중은 낮고 아주 대신에 공시법 공부하실 때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적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걸 배우시니까
배우시는 과정에서 지문에 한 문제가 아니고 지문에 한 개에서 두 개 뜨면 맞출 수 있는 게 공시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민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전체 시험 과목에서 6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민법이다. 1, 2차 통치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초창기에 민법을 50%, 60% 공부량, 전체 그 6과목 공부량 중에서 제 생각에는 50% 이상 투자하실 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늘 배우시고 복습을 좀 하시고 남는 시간은 다 민법을 하셔야 돼요. 그 민법 한 과목만 5월 말이나 6월 말에 실제 시험이 민법 한 과목이 5월 달에 있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70점 정도 내시면 전체 과목이 싹 많이 보입니다. 자, 출제 비정은 이러합니다. 자, 민법 과목하고 2차 과목은 공부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처럼 하시면 우리 과목은 정말로 머리 다 빠집니다.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인지를 정확하게 6월까지 구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건 6월 말까지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제껴놓고 할 수 있는 70%를 빨리 잡는 겁니다. 70% 안에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구체화시켜서 득점화시키는 게 절대평가 묘미입니다. 참고로 저는 24대 시험 볼 때 민법 80점, 개론 47.5 이렇게 맞았어요. 1차. 합격했죠? 2차는 공법 40점, 중개사법은 제가 가르치는 가면 운 좋게 한 개 찍어서 맞춰가지고 100점, 공시제법은 57점. 이게 절대평가 의미잖아요.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 잘할 필요 없이 실무 나가서 실무에 필요한 공부는 따로 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죠? 그래서 다 60, 평균 60점인데 다 60점 맞아서 합격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 중에서 제가 중개 2차 과목에서 중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과목이 민법입니다. 민법. 그래서 계속 민법 잘 되시냐고 계속 물어볼 겁니다. 민법을 열심히 하시고. 자, 2차 과목은 공법이나 공시세법, 세법은 빼더라도 중개사법,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까지는 2차 과목은 공법이다. 공적인 관계를 정한다 해서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법은 사적인 관계를 정한다 그래서 사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부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민법은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6월달 가서 이해하신 다음에 시험을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함정을 딱 키워드를 잡아서 암기를 하셔야 돼. 이해가 선 이해 후 암기는 꼭 하셔야 돼. 왜냐면 문제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는 2차 과목은 공적인 관계니까 법 조문 안에 시군구, 시도지사, 특광도지사, 국토부 장관 이렇게 국가기관이 꼭 나오는 것이 2차 과목이에요. 이게 공적인 관계를 정한해서 국가기관하고 국민 간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 공법이에요. 그럼 2차 과목에서는 뭘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가? 처음부터 암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전체 공인중개사 법령이 공적인 관계를 정하는 공법에 나온다 그 말은 시군구청장의 업무인지 시도지사 업무인지 국토부 장관의 업무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1차적이에요. 두 번째는 끝에 국가기관에게 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가 이거 구분하시는 게 2차 과목에서 기본이에요. 중간에 이제 여유가 되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들어가요. 요거 공부하는 게 1차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부터 다 구분하시지 마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이 과목은 주된 내용이 뭐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시면 주체가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법은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럼 시험 공부하실 때는 시군구청장 자리를 정리하실 게 아니고 시도지사 자리하고 국토부 장관 자리만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다 시군구청장.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이 과목도 공간정보관리법도 다 지적소관청이라고 시군구청장이 대부분이에요. 시군구청장 빼고 공부하시는 게 공간정보관리법하고 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체크하시고 할 수 있다 해야부터 체크하시고 중간에 숫자. 이 숫자는 어차피 머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워낙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또 기간은 또 집중해서 다 암기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안 되신 상태에서 암기를 하지 마시고 먼저 과목의 성질을 좀 알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자,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 정도 설명드리고 출제 경향은 나올 때마다 진도 진행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중요한 것이 교재는 제가 설명드릴 때 노트에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트는 요약집 기다리시라고
따로 노트는 나중에 7, 8월 달에 문제 풀고 푸는데 도저히 이건 내한테는 안 맞다. 그때 오답 노트 할 때 몇 개 뽑아낼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책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 학원에서. 기본서 나오고 요약집 나오고 또 특강자료 또 나오고 또 조리가 최종연들 요만큼 만들어줘요. 공부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요거라도 보고 마지막에 이게 엑기스입니다 내드린다. 그게 쪽집게 백선이에요. 그렇게 기다리시고 수업은 PPT 가지고 핵심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설명드린 만큼 요 교재 페이지 적어놨죠. 여기 요 페이지 적어놓은 것은 이거 지금 설명드릴 때 이게 보시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 설명을 먼저 드리는 다음에 기본서 보시할 때 그때 연필 드시면 돼. 연필 드시고 중요 부분 별표하십시오. 밑줄하십시오. 그때 체크하시면 돼요. 기본서에도 체크하시고 그걸 나중에 싹 뽑아내면 그게 요약집이에요. 자, 페이지로 보시면 거기 목차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목차가 컨텐츠에서 있죠. 본문 들어가기 전에 6장 넘기시면 앞에서부터 컨텐츠인데 지금 먼저 배우시는 법이 파트 1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있죠. 그 챕터 1에서 총설부터 해서 넘겨보시면 챕터 11 벌칙까지 있나요?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이에요. 대부분은 25개에서 6개가 여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진도가 끝나면 두 번째 배우시는 법이 넘기시면 파트 2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있죠. 옆에 챕터 5번 해서 부동산 정보관리비 포상금 있죠.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고 출제는 8문제 7문제에서 8문제. 그 다음 나머지 넘기시면 파트 3에서 중개 실무 파트가 있는데 대부분 나오는 것이 챕터 2에서 법률 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있죠. 작년에 2문제. 보통 평균적으로 1문제 나오고 챕터 3에서 농지법이 있나요? 농지법은 매년 반드시 나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 챕터 4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번에 2절에 거민 신청 거민이란 말이 있죠. 챕터 3에서 챕터 4네요. 4에서 2절에서 거민 신청 의무가 이전에 시험 나오는데 출제 비중은 아주 낮아졌다. 어쨌든 등기법에 나오는 것이고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챕터 5부터 부동산 실명법, 챕터 6 주택임대차보호법, 챕터 7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챕터 8에서 법원 경매, 챕터 9 뒤에 챕터 5부터 뒤에는 매년 나오는 문제. 챕터 2에서 한 문제. 나머지 한 문제 뜨면 민법 문제가 또 뜬다는 겁니다. 그 범위를 그렇게 하시고 설명은 여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PPT로 할 수는 없습니다. 출제가 잘 되는 부분 엑시스만 딱 잡아서 설명드리고 19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교재 들어가서 지금 설명은 핵심 내용이 22페이지 용어의 정의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쭉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교재 들어와서 보실 때 19페이지부터 몇 가지 더 잡아서 설명드리고 교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법 2조에 정하고 있는데 1조에서 최종 목적을 정하고 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있다. 그럼 2조 법조문에서 그 법에서 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직접 정의해 놓겠다. 법에서 단어를 만들어 놓겠단 말은 최소한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시려면 2조에 정하고 있는 용어 6가지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만 공인중개사 법령이 이해가 됩니다는 취지예요. 이 처과목 중에서 특히 공법의 여러 법에서 그 다음에 공시법에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도 용어의 정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는 공부하시는 방법이 어떤가? 일단 출제는 매년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출제 비중은 최대는 몇 문제 나오는가? 2문제까지 나온다.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 정의 그 자체가 한 문제이고 용어와 관련된 판례 내용을 물어서 2문제까지. 그러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와요. 용어라는 단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공부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방법은
철저하게 두 가지 딱 유행해요. 용어 정의는. 중개라 함은 해서 끝에 말한다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뭐라 하면 말한다는 말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법조문에서 중개라 하면 말한다에서 개념 정의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요걸 꼭 익히셔야 돼요. 말한다 안에 한 개의 개념을 정의할 때 몇 개의 개념 요소, 몇 개의 단어로 말한다가 끝이 났는가, 이 개념 요소를 정확하게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말한다 말고 나머지 유형은 이다, 볼 수 있다, 해당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유형이 두 개니까 요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나머지는 응용 문제니까 그래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말한다 그걸 공부하실 때 한 개의 개념을 법에서 정의할 때 몇 개의 단어로 몇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럼 법에서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한 개의 개념을 정의했다라 공부하셨는데 실제 그 지문이 나왔는데 한 개가 더 붙여서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 옳은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 한 개의 개념을 정의할 때 공부하실 때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서 공부하시는데 그 용어가 나왔어요. 말한다 나왔는데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 옳은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불필요하게 법에서 사용하는 요소를 이외에 붙여버리면 개념이 확장되니까 틀린 지문이다. 법에서 세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한 개를 빼서 두 개로 되어 있다. 옳은 지문이야? 틀린 지문? 틀린 지문. 개념이 축소돼도 틀리고 확장돼도 틀리고 정확하게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게 말한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신 분까지 시험 어쨌든 여기가 출제가 되니까요. 법에 쓰고 있는 요소가 세 가지로 하셨는데 이다, 볼 수 있다, 해당한다, 포함된다 할 때는 세 개 다 쓰지 않고 범위를 줄여요. 그 단어하고 다른 단어하고 비교해서 범위 차이가 나는 핵심 요소를 줄여서 세 개인데 두 개로 표현하기도 하고 한 개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범위를 줄여서 하는 게 이다, 볼 수 있다는데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 하면 말한다 앞에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가 몇 개인가 그걸 정리하시는 게 용어의 정에서 공부하시는 방법. 이걸 구분 안 하시고 말한다 하고 이다, 볼 수 있다, 포함된다, 해당 이걸 구분 안 하시고 공부하시면 6월달 7월달 가셔도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이걸 구분 안 하시고 공부하셨기 때문에 틀릴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리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두 가지다라고 알고 공부하셔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법에서 개념 6가지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일단 말한다. 이걸 공부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라 하면 그 시작에서 끝에 말한다. 중개업이라 하면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공부하시는 게 오늘 목표니까 말한다. 여기에 나와 있으면 몇 개의 개념 요소를 가지고 마무리했는가? 그걸 파악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짝을 지어서 중개하고 중개업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는 것을 법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중개라 하면 하고 중개업이라 하면 이 개념을 따로 법에 정의하고 있단 말은 같은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중개란 개념은 같이 쓰고 있는데 이호에 있는 중개업은 중개에다가 업을 붙여서 단순 중개하고 업은 다른 개념이니까 구분하시라는 취지입니다.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개업공개사 개념은 같은 개념이 아니니까 구분하시라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이고 개업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이전에는 중개업자 이렇게 불렀어요. 업자라는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어서 바꾼 것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실장님 들을 수 있다? 실장님이 두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실장님을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고 공인중개사 아닌 실장님을 중개보존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정리하시고 말한다 안에 몇 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게 가장 핵심이다. 자, 그러면 한 개씩 한번 봅시다. 자, 가장 기본 개념, 공인중개사법 교재안에서 수백 번 나오는 단어가 중개입니다. 중개, 중개행위, 중개업, 중개대상물,
중개계약,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나오는 것이 중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가장 관련이 큰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 내용이 다른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뭘 배우시는가? 민법에서는 사법이니까 개인 간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하고 싶다. 매도인이 자기 소유 땅을 팔고 싶으면 광고 일간시면 광고 올리든지, 그럼 연락 오면 직접 만나서 둘이 계약하겠죠? 그걸 어디서 배우신다고? 민법. 민법에서는 제3자가 개입할 필요 없이 당사자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게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 중개란 개념은 공인중개사법에서만 나오는데, 중개는 한자를 쓴 이유가 아직까지 법률 용어는 한글로 많이 바꾸고 있지만 한자가 대부분이 한자어가. 한자를 안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중개는 매매 계약하고자 한다면 매도 매수인 당사자 두 사람 중간에 제3자가 개입을 해서 그 당사자가 하고자 하는 계약이 체결되도록 소개, 알선해 주는 게 중개다. 그러면 제3자가 꼭 있어야만, 당사자 두 사람만 있으면 중개 개념이 있을 수 없고, 당사자를 개입해서 계약을 도와주는, 알선 도와주는 제3자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중개 개념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개념의 기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이라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소장이 주로 다루는 물건을 중개 대상물이라고, 중개 대상물 종류는 낱개로 구분하면 5가지가 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에 취급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 요 5가지에 대하여 민법하고 구분해 보면, 민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직접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만 나오면 직접 거래를 하고, 이건 여기 안에는 중개란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중개란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럼 이것도 기초를 묻는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직접 거래했다는 것은 어디서 배우신다고요? 여기는 민법 영역입니다. 여기는 중개 개념이 없다고.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 나와요. 그러면 중개란 개념은 민법에서 당연히 오래 공부를 하시고 증을 따시고 실무 교육을 받으시고 계약서 쓰는 방법하고 확인설명서 같은 계약서 쓰는 방법까지 알고 계시면, 특허까지 공부를 하시면 직접 내 소유 주택이 있다, 팔고 싶은데 부동산에 넣을 필요가 있다 없이, 뭐 실무에서 보시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 가면 전봇대에 뭘 붙여놨잖아요. 주인직 해놓고 광명칸입니다, 전화번호 지적하라고 쭉 해놨죠. 그건 내가 직접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근데 거꾸로 아파트를 매매 계약하고 싶은데 공부한 적이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부한 적이 없다는 말은 법률 지식도 없고 직접 계약서 써본 경험이 없다. 그래도 위험성을 내 재산을 날려서라도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가액은 전 재산을 들어 사는 게 부동산 거래이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하게 하자. 그때 누구 찾아간다고? 부동산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알선해주는, 도와주는 제3자가 들어가는 것이 중개 개념이에요. 그러면 중개 개념은 민법은 여기까지는 민법 영역이다.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하는 것은 민법 영역이고, 공인중개사법은 이걸 직접 배우시는 게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제3자가 되어서 당사자가 하고자 하는 매매 계약 등을 알선, 도와주는 것이 중개 개념이다. 그럼 여기에 중개 틀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은 중개라 하면 말한다까지 몇 개의 개념 요소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다. 그죠? 그러면 중개라 하면 시작해서 말한다까지 여기에 들어간 요소가 몇 가지인 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라 하면 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중개 대상물 종류 몇 가지요? 5가지. 요 5가지 물건이어야만 중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직접 매도 매수인이 되어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개입한다. 그죠?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을 도와주는가. 두 번째 요소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인데, 지금 말한다고 안에는 요소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만 중개가 아니고 뭐까지?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민법 첫 시간에
권리 득실 변경하면 줄이면 권리 변동이라고 안면이 있습니까?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 부르고 권리 변동에 관한 행위 계약을 뭐 해주는 것? 알선하는 것. 그러면 중개라 하문에서 말한다까지 요소는 숫자로 따지면 중개 대상물 몇 가지요? 5가지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더하기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렇게 따지셔야 돼.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부터 이제 실제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OX 해보시라고. 중개 요소는 몇 가지라고요? 어디 5개. 중개라 하문에서 말한다까지 몇 가지요? 4가지요. 중개 대상물은 5가지 종류가 있다. 자, OX 해보시라고. OX. 첫 시간부터 너무 심한가 얘가. 뭐 무조건 첫 시간이라도 봐주고 갈 게 있습니까? 자, OX 해보시고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 알선까지 나오면 뭐가 빠졌어요? 그 밖에 권리가 빠지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요.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오늘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보수란 말이 중개 요소에 있나요 없나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라는 말은 중개 요소에 들어가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내용의 알선 행위를 했다면 무상이어도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 이단이다. 중개는 보수와 관계없이 중개 이단. 마지막으로요.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계속 반복적이란 말이 중개법에 쓰고 요소 안에 있나 없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틀렸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틀렸다. 그 말은 1회만 해도 중개 이다이다. 이다. 정확하게 중개는 말한다 안에는 4개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고 시험에 지문에 모의고사든지 10월달 시험이든지 말한다 안에 이렇게 나오면 4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O. 4개 중에 1개만 빠져도 틀렸고 불필요하게 붙여도 틀렸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지금 각종 권리는 민법상 각종 권리란 말을 적어드린 이유는 알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암기상을 줄이시려면 지금 2차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시는 이유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과목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과목을 배우시는 시험 과목은 10월달에 시험 보셔서 합격하시면 우리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문자가 뜬다고 카톡에 발표난 날. 그러면 자격증을 받지 않아도 일단 합격하셨습니다. 그걸 법에서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해요. 공인중개사가 되셨다. 그럼 자격을 취득해서 뭐 하려고요? 지금 공부해서 증 땄다 뭐 하시려고? 부동산 해보시려고. 소장이 되시거나 실장님이 되어서 현장에서 부동산 일을 해보자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지금 배우시는 시험 과목은 민법부터 해서 쭉 전체 과목은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1차 목적이면 공인중개사 되신 다음에 소장님인 개업 공인중개사 되든지 실장님인 소속 공인중개사 되어서 몇 가지 물건? 요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계약을 알선하고 돈을 벌겠다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면 지금 배우시는 민법이나 특히 공법, 공시법 내용은 다 중개 대상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민법이 조문이 1118개 조문처럼 방대한데 우리가 그걸 다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민법은 민법 안에 오늘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요걸 2가지를 민법에서 부동산이라고 정해놨어요. 요 2가지 부동산에 대한 조문만 뽑아놓은 게 우리 시험 과목이에요. 우리는 친족이나 상속법은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법 교재에 있는 내용, 공법 교재에 있는 내용, 공시법 교재 내용은 다 중개 대상이다. 부동산에 취급한다라고 하시면 돼. 그럼 여기 용어 정의에서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알선만 준 게 아니고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부동산 유치권 다 중개 대상 이단이다. 그렇게 툭 쳐놓고 나중에 예외상 한두 개만 뽑아내시면 돼요. 자, 시험에는 실제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직접 거래 당사자. 부동산에 대해서 기초 개념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한다. 어떤 거래합니까? 부동산 거래한다 또는 거래 계약이라 하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이 부동산 거래 계약이죠. 거래 계약하는 사람을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계약 당사자를 한다. 거래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 거래 계약 당사자이고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쓰는 게 거래 계약서겠죠. 거래 계약서에는 누가 도장 찍어요? 개업공유서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지금 개업공유서가 뭐 있어요 지금? 매도 매수인 이 두 사람이 계약했고 두 사람만 도장 찍으면 되는 게 민법, 이게 민법이에요. 거래 당사자하고 나중에 부동산에 손님이 찾아와서 소장 찾아와서 내가 매매 계약을 하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하고 싶은데 거래 경험이나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네 부동산에 물건 내놓고 갈 테니까 매매 계약을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부동산 찾아오겠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 당사자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개해달라고 부동산 찾아온 손님을 중개의뢰인 이렇게 불러요. 매매 계약을 팔고자 하는 사람 매도 중개의뢰인. 민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매도 중개의뢰인, 매수 중개의뢰인이 소장 찾아오죠. 소장 찾아와서 개업공인중개사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요?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면 소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놓고 가십시오.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하겠죠? 그러면 손님하고 소장 간에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중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계약이라고 불러요. 계약은 계약인데 앞에 중개라 말이 붙으면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이다.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장 간의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거래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시고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중개계약이 이루어지면 쓰는 계약서가 중개계약서겠죠. 중개계약서에 누가 도장 찍겠어요? 돈 좀 있어요? 돈 좀 있냐고? 이따 해야지. 수업용이니까. 많다 그래요 그냥. 이 사람하고 저하고 돈을 제가 3천만 원 빌려 쓰고 채권자, 채무자 둘이 금전소비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갚는 계약 금전소비 대차례예요. 둘이 간 계약서 차용증 찍을 거 아니에요. 누구 도장 찍어? 본인하고 저하고.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시면 돼.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이므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계약이니까 중개계약서에는 중개계약한 손님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 계약인 이 두 사람이 찍어요. 거래계약서에는 민법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찍는 것이다. 물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 소장이 막 나오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소장도 들어가야 돼요. 도장이.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은 같다 다르다? 거래계약은 매매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중개계약은 매매계약을 하고자 손님하고 소장 간의 계약이 중개계약이다. 자, 그럼 지금 기출문제에서 직접 거래 당사자 누구요? 매도 매수인 임대임차인으로서 직접 거래한 것은 중개했다. 어디서 배우신다고? 민법 영역이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변형이죠. 권리금을 수수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은 중개이다. 알선 행위는 했잖아요 여기. 알선 행위 했다면 무조건 중개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다 하려면 몇 가지 물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각종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지 5가지 물건 안에 권리금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알선 행위 나오면 무조건 중개 하지 마시고 물건이 5가지인가 아닌가를 꼭 보셔야 돼. 이렇게요. 구분.
자, 중개 개념은 말한다까지 해서 요소가 몇 가지다? 중개 대상물 종류는 몇 개? 5개. 중개라 하면 말한다까지 개념 정의할 때 몇 가지? 4가지. 4가지가 다 들어가면 O. 한 개라도 빠지면 틀리고 말을 붙이면 틀린다. 아시겠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 이다? 이다. 아, 이다 괜찮아요. 공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중개 대상 이다? 이다. 공시법 내용도 다 중개 대상 이다? 이다. 툭 쳐놓고 나중에 예외사항만 한두 개 빼시면 돼요. 자, 중개 개념을 배우셨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 중개업 개념입니다. 중개업은 방금 전에 중개란 개념은 공통이겠죠. 중개란 개념은 공통이다. 그럼 중개 개념은 배우셨으니까 중개 개념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꼭 들어가야 한다. 중개업이라 할 때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가? 중개업에서 말한다까지는 몇 개의 개념이 필요한가? 보니까 중개업은 3가지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중개를 뭐로 한다? 업. 줄이면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으로 행한다. 3가지가 필요한 게 중개업의 요소이다. 뭐 이것도 모의고사 같은 것 보시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OX 해보시라고. 중개업이라 하면 몇 가지 필요하다고요?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3가지가 들어가야 옳은 지문이죠. OX 해보시라고.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버리면 뭐가 빠졌어요? 업자가 빠지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할 때 업의 가장 기초는 벌어서 먹고 살겠다. 업을 하는 목적은 업에 종사한다 는 말은 벌어서 먹고 살 생계 유지 수단인 것이 업이면 보수를 지급할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해야 한다 는 말은 방금 전에 배우신 것들을 하면 부동산 찾아온 손님하고 소장 간에 어떤 계약? 중개 계약이 있어야 한다. 어쨌든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손님하고 계약 관계에 있어야 되고 오늘 뭐 타고 왔습니까? 차 가져왔어요? 뭐 타고 왔습니까? 차 가져왔다고? 다 차가 다 뭐 타고 왔습니까? 니는 뭐 타고 왔나? 그래. 버스 탈 때 계약했나 안 했나? 말은 안 했지만 그냥 공짜로 타고 온 거 아니잖아요. 차 타겠습니다. 찍어라. 찍고 올라. 그게 운송 공급 계약이요.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집에 가서 먹을 것 하면 안 돼. 수업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답하셔야 돼. 뭐 김치찌개. 그럼 김치찌개 식당 가면 김치찌개 하나 달라 그러면 사장이 뭐라 그래요? 편한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게 음식 공급 계약이야. 그럼 김치찌개 만들어 드릴 거 아니에요. 먹고 나갈 때 돈 계산하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민법 안에 계약 이름은 없지만 수없이 계약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업을 한다 할 때 업의 목적은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 업이면 손님하고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 계약을 뭐라 한다? 중개계약.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말은 중개계약에 의하여 그 말입니다. 업의 목적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니까 두 번째가 핵심이겠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란 말이 핵심이에요. 보수를 받는단 말은 영리,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중개를 업으로 한단 말은 생계 유지니까 죽을 때까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중개업은 법에서 말한다까지 할 때는 이 표현 그대로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고 3가지가 들어가야 오. 아시겠죠? 이 한자가 빠지면 틀리는 것. 아시겠죠? 달리 표현하면 중개업은 중개계약에 의하여 뭘 가지고?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것. 영업성이 있다, 계속 반복이란 말은 앞에서 배우신 중개할 때 쓰는 말입니까? 업할 때 쓰는 편입니까? 여기 중개라 할 때는 보수란 말이 없죠. 계속 반복성이 필요 없지만 업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영업성이 있어야 된다, 보수를 받아야 되고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달리 표현하게 되면 중개업은
계속, 반복, 계속,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OX. 여기 보시라고. 뭐 중개업은 반복, 계속, 영업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반복, 계속, 영업이란 말은 어디에 쓰는 말이라고요? 업의 표현이죠. 판례 이걸 중개업에서 나중에 교재 보시겠지만 판례에서는 요 세 가지를 넣어서 업 개념을 견역시키게 돼요. 반복, 계속, 영업이란 말은 중개업을 표현하는 것이다. 맞죠? 중개업은 반복, 계속,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OX. 반복, 계속, 업, 영업성 보수를 받고 요 세 가지는 업이다 그 말입니다. 변형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인중개사 법조문은 공법 전체 교재에서 법조문수만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출제가 25개, 6개 된다는 겁니다. 계속 판례 내용을 물어서 같은 표현을 계속 물어요.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을 같은 걸 아십니까? 계속 묻는다고. 다시 반복, 계속, 영업이다 이란 말은 어디에 쓰는 말이다? 중개업이다. 그 중개업은 반복, 계속,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맞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한다까지는 단순하게 세 가지 아시겠죠? 그러면 변형해서 중개업이다,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그 지문이 우리한테 어려운 지문이야. 업이 업이라 하면 말한다까지는 세 가지는 다 공부하셨어.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줄여서 표현하는 게 응용 문제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할 때는 보수란 말이 있나요? 중개를 하면 할 때 보수를 받아야 한다?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 중개하고 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시험에 문제 물으면 이다, 중개업이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말이 나오면 말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렇게 해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반복, 계속, 영업으로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가장 이제 난이도가 이제 더 어려운 것. 자, 어쨌든 중개는 여기서 오늘 끝이 나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업이란 말은 영업 허가증은 걸지 않았지만, 영업 신고증은 걸지 않았지만, 손님 와서 김치찌개 달라 그러고 앉으십시오. 김치찌개 내주고 돈을 벌고 있죠. 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식당 하시는 사람이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딱 3시까지 하고 딱 간두고 다른 일 하는 사람도 있나 없나요? 있습니다. 투잡하시는 분. 주된 사업은 아니어도 부수적이지만 손님 와서 밥 달라 그러고 밥 주고 돈 버는 것도 업이다. 업이다. 그럼 우리 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이라 하면 할 때는 요 세 가지를 갖추면 업이죠. 그죠? 변형시키면 줄이면 두 가지만 갖춰도 업이죠. 여기 누가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누가 하는 거 그런 말이 없죠? 여기에 주된 업무로서 그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말은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만 갖춰도 업이다 아니다. 업이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등록 안 했죠? 안 한 사람이어도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이다 아니다. 업이고 주된 업무로서 세 가지를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춰도 업이다. 주된 사업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여도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춰도 업이다. 자, 말한다까지는 몇 가지? 세 가지. 다 들어가야 돼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다, 포함된다, 볼 수 있다 할 때는 세 가지를 줄여서 이걸 뺀다는 겁니다. 빼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다. 핵심 요소죠. 업에 해당한다. 등록을 한 자이든지 무등록이든지 주된 사업이든지 부수적이든지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출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업이다. 중개업의 핵심 요소는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고. 보수를 받아야 업인데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업에 해당한다면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 2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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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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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두 번째, 보수를 받지 않고 업이다. 이미 업이 아니죠. 같은 말, 보수 받을 것을 약속만 했다. 요구만 했다. 받았나요?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보수를 받기는 받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도 중개하고 보수도 다 받았어요. 업이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나오면 보수를 받고 했지만 계속 반복성이 있다 없다. 업 개념이 성립되지가 않는데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장되는 개념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개업이다.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똑같습니다. 등록을 했든지 안 했든지 업인지 아닌지는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컨설팅 사업자가 컨설팅 사무소 간판 걸어놨다 그러면 주된 사업이 뭐다? 컨설팅 사업의 부수에서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춰도 업이다. 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행 가서 대출 받는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돈을 빌려 쓰고 갚는 계약이 금전 소비 대출 계약을 민법에서는 금전 소비 대차를 해요. 금전 소비 대차 1억 대출 계약 썼으면 1억 대출 받으려면 담보 잡아야 되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서처럼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다. 어쨌든 주된 사업이든지 부수익이든지 등록했든지 등록하지 않았든지 몇 가지를 갖추거나 세 가지 갖추거나 몇 가지 갖추면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다음 주 배우실 내용이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업은 맞지만 단속에는 걸린다. 단속에 걸리면 나중에 처벌은 받겠지만 나중에 단속에 걸렸다 위법해서 처벌 대상인 것하고 지금 배우시는 업인지 아닌지는 다른 개념이에요. 업에 해당한다. 다만 니는 위법하다. 단속 대상이니까 처벌은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중개업인 영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해요. 소장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소장이 아니어도 등록하잖아. 소장이 아니어도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업에 해당하지만 단속은 나중에 걸린다. 위법하니까 처벌은 나중에 받는다는 겁니다. 등록, 무등록, 주된 사업인가 부수인가 관계없이 지금 공부하실 핵심은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에서는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지지 않고 업에서 요구되는 세 가지 요소나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중개업 개념이 이렇습니다. 하실만 하다. 어렵다. 공부를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시면 3, 4월 들에 다시 추가하셔야 되고 올 다시 추가해야 돼. 처음부터 공부를 조금 매 해놓고요. 매 한다는 말 아시죠? 야무지게 꼼꼼하게 해놓고 갈수록 조금 수월하게 가시는 게 맞아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누가 그랬는데 중개사법은 쉽다 그랬는데 안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부량도 적고 접근이 쉬운데 점수가 만만하게 나오는 과목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거 두 가지. 공인중개사라 하면 밑에 나와 있죠. 우리가 공부하시는 목적입니다. 공인중개사라 하면 시작하면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법에 의하여 이 법, 지금 배우시는 법이 뭡니까?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용어 정의가 간단합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15분입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